자, 일단 분배 법칙인데요. 이거는 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이야. 괄호 안에 값이 항이 두 개가 있고 괄호 앞에 숫자가 있어요. 얘들아, 루트는 숫자예요. 무리수일 뿐이지 숫자란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위용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루트 A와 루트 A의 B를 곱한 거, 루트 A와 루트 C를 곱한 거의 합,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의 합이 다시 루트끼리 합쳐서 얼마? 루트 AB. 루트끼리 합쳐서 얼마? 루트 AC.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됐노? 다음. 앞에서 붙은 게 아니라 뒤에서 붙어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고 있죠? 루트끼리니까 합쳐집니다. 근데 원래는 혹시라도 이런 거잖아. 선생님, 얘네가 적어도 하나가 음수면 어떡하나요? 그냥 합쳐질 수 있나요? 음수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질 않아요. 왜? A, B, C 중에 누군가가 음수가 돼버리면 그 루트 값은 이상한 거야. 우리가 지금 정의할 수 없는 값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양수인 거기 때문에 루트끼리 곱하면 지붕을 하나로 합치는 데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자로 나오면 지금 여기처럼 보세요. A, B, C는 다 뭐라고 나와 있어? 양수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전제 조건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할 건데, 이거예요. 루트 안에 루트가 있고, 가로 안에 루트가 있고, 루트가 있어. 곱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한 번에 뭐라 써야 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아니라 한 번에 뭐? 루트 6. 다음 얘네도 곱하면 얼마?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거라고요. 괜찮아? 그럼 다시, 얘네도 한 번에 곱하면 얼마야? 좋아. 얘네 곱하면? 이거라고요. 다만 이 사이에 얘는 빼기였으니까 빼기. 더하기면 더하기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봐봐. 루트 앞에 여기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5였어.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숫자끼리는 루트 6으로 만들어질 거고 마이너스 값은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understa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곱해지는 이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얘랑 곱하면 마마 곱해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곱하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이렇게 달라지는 건 맞겠죠. 뭐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괜찮아? 너무 쉬워서 그런 거지? 그랬어. 네, 맞아요. 됐지요? 우리가 저것도 했나? 빼내는 거? 아니, 이제 해야 되는구나. 빼는 거 하지 않았어. 빼는 거 이제 할 차일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나오는 거? 루트 8 같은 거 루트 3 그거 했네. 맞아. 그래서 이런 거야. 여기 지금 없는데 얘가 만약에 루트 6이었어. 그럼 이 둘 곱하면 얼마야? 루트 6이랑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1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꼭 지금 너희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간단한 숫자만 남겨야 돼. 루트 11은 앞으로 자연수를 빼낼 수 있거든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인 거잖아. 그럼 루트 2의 제곱은 따로 있고 루트 3은 그냥 그대로라서 루트 2의 제곱만 2로 뽑아내줘서 2루트 3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매우 익숙해져야 돼. 근데 이거를 숫자가 좀 작으면 루트 20이라든지 루트 24라든지 이런 거 좀 난데 좀 많이 복잡해지면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꼭 뭐를 알아야 하냐면 제곱근 안에 있는 값이 두 개만 잘 살피세요. 첫 번째는 4의 배수. 두 번째는 9의 배수. 얘가 4의 배수 맞죠? 그럼 얘를 뭘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야? 4 곱하기 3으로 쪼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루트 4와 루트 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루트 4는 얼마로 바뀌어? 그러니까 2루트 3이 되는 거라고. 이 안에 있는 값이 4의 배수면
2의 제곱인 4가 안에 숨어 있는 거라서 루트 2의 제곱이 2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2로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뜻이야. 괜찮아요? 그럼 루트 80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4의 배수가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머릿속에서 얘를 4 곱하기 20으로 쪼갤 수 있네. 그죠? 그럼 얘를 먼저 뭘로 빼를 수 있어? 2루트 20으로 쪼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아직도 얘가 뭐야? 누구의 배수야? 4의 배수잖아요. 그럼 4 곱하기 5잖아. 그럼 루트 4는 2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다시 2루트 5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 계산을 하면 4루트 5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니?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또 하나 9의 배수? 누가 있어? 이거 이런 거. 9 곱하기 얼마 얘가? 그럼 9 루트 9는 얼마가 돼?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쪼개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돼요. 4의 배수, 9의 배수가 아닌지 의심을 하라고요. 조금 더 복잡한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4의 배수랑 9의 배수는 반드시 쪼갤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얘네들을 곱한 후에 4의 배수, 9의 배수가 있다면 쪼개란 얘기야. 됐죠? 이게 기본 것입니다. 왜 유리하죠, 여기가? 잠깐만. 그럼 뭐야? 여기 있는 거 필수 이제 풀 수 있겠죠? 좀 이따 너희들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두 번째 하나 볼게요. 이제 유리아 나왔어. 유리아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잖아. 뭐 하라는 얘기야? 분모를. 분모를 루트로 없애고 유리수만 남기란 얘기인 거죠. 자,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 분모가 루트 3이네요. 그죠? 없애야 되겠지. 방법은? 위아래 루트 3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루트 3을 곱하는 건데 얘네도 곱하면 얼마? 3. 원래 이제 2 플러스 루트 3에 루트 3을 곱하는 거잖아. 분배해주면 그렇지. 루트 3을 두 번 곱한 거니까 3이 되는 거예요. 이거 끝이야. 이걸 굳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랑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 이걸 쪼개면 얼마냐? 1이니까. 근데 3분의 2로 쓰면 어차피 안 쪼개진단 말이야.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뭐 유리화를 한다는 답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된다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유리하는데도 결과적으로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괜찮니? 자, 하나만 더. 이제 복잡한 식의 계산이에요. 해보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냐면 아까 좀 전에는 괄호 앞에 무리수 하나가 곱하기로 연결된 거 끝이었어. 근데 이번에 끝이 아니라 뒤에 것들도 있어요. 괜찮니? 해보자. 일단은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야. 원래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건 뭐죠? 괄호죠. 괄호 안에 값 계산하면 되잖아. 계산 돼요, 안 돼요? 4와 루트 15. 루트 15 빼낼 수 있어? 3의 배수 안 돼, 9의 배수 안 되고 4의 배수 안 되잖아. 못 빼. 그럼 이게 끝이네? 그죠? 얘는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괄호 값을 내가 마음대로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계산할 게 분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분배를 한번 해보면 4루트 5 플러스 중요한 거야. 루트 5 곱하기 루트 15인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 곱하기 15는 루트 75네요. 75는 5의 제곱이 숨어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5루트 3으로 뽑아내는 게 잘못됐다는 아니야. 잘못됐다는 아니야. 근데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해. 느낌 봤을 때 얘도 5의 배수. 얘도 5의 배수. 그럼 이걸 루트를 합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루트 15를 쪼개요. 무엇과 무엇으로? 루트 5 곱하기 루트 3으로 쪼갰으면 좋겠어. 그럼 봐봐. 루트 5, 루트 5, 루트 3을 다 곱하라는 얘기인데 똑같은 루트 5가 있죠? 루트 5를 두 번 곱하면 얼마야? 그냥 5인 거잖아요. 괜찮아요? 얘가 5인 거라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5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 앞에는 얼마가 있는 거야? 4루트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쵸? 완전 이쁘네? 간단해졌잖아. 다만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루트 값이 다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6이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렇게 끝내도 괜찮기는 해.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유리화를 하라고 나와. 근데 갑자기 유리화하는 것도 웃긴 게 하잖아.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 문제는 유리화가 맞기는 맞아. 잘 봐. 그럼 분모가 얼마 되고? 3분의 6루트. 약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분수꼴이었던 얘가 분수가 아닌 꼴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주면 돼? 이게 아니라 2루트 3을 빼면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합치고 얘만 따로 4루트 5 더하기 3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하게 계산한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런 눈을 키웠으면 좋겠어. 첫 번째 저번에 한 번 했는데 이걸 유리화하면 답은 루트 2가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숫자 2는요 원래 루트 2를 두 번 곱한 값 2예요. 그냥. 그러니까 2라는 숫자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라고 보였으면 좋겠어. 이해가요? 그러면 유리화를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뭐가 되는 거야? 약분이 돼서 루트 2구나 라고 나오는 거라고요. 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해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 3분의 6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면 제가 부탁인데 약분은 통째로 없어지는 겁니다. 뭐 제곱근 안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막 그냥 하면 안 돼요. 루트 3, 얘들 봐봐. 만약에 분자랑 분모랑 숫자는 똑같은데 얘는 제곱근이고 얘는 제곱근이 없어. 그럼 약분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줘. 여기는 3이야. 루트 3이야. 분자는 6이야. 그럼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응? 분자는 6 곱하기 2예요. 얘는 루트 3인 거야. 괜찮아? 어렵지 않잖아. 근데 분모랑 누구랑 약분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얼마 돼? 얘가 루트 3인 거니까 답은 2 루트 3.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다시 루트 5분의 10. 이거를 계산하고 싶어. 유리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볼게. 루트 5분의 얘를 2 곱하기 5로 쪼개세요. 10을. 같은 5의 배수니까. 그리고 얘네들 뭐 하라고? 약분해서 루트 5. 그래서 얼마나 답은? 이게 더 좋다고. 느껴지겠니? 이런 식으로 자꾸만 줄이고 간단하게 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최대한 줄여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근어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하고 갈게요. 필수예제가 43쪽에 8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44쪽에 4문제가 있거든요. 요거 12개만 지금 풀어보고 갈게요. 시작. 퍼즐 맞추는 거 있어요. 유럽에서 인드레이라는 거기 그림 7교 그림이 있어요. 그래. 그 맞추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 자, 이제 됐습니다. 오늘 다항식이 곱셈인데요. 이름을 하여 곱셈 공식이라는 거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곱셈 공식 하기 전에 이건 눈으로 그냥 찾게 보고 갈게요. 이걸 할 줄 알아야 곱셈 공식 할 수 있는 거라서. 뭐죠? A는 2, B는 마3이래요. 2A 더하기 B. A가 그러니까 22? 아니죠? 2 곱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정도면 당연히 너무 익숙하니까 식을 다 쓰지 않고도 A에다가 2, B에다가 마3을 대입하지 않고도 약분 바로 시켜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는데 4번 같은 경우 하나만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그냥 해도 되기는 해. A하고 B에다가 숫자 넣으면 돼요. 이게 얼마 돼요? A하고 B 넣으면? 2 곱하기 마3이니까 마6분의 A는 2고요. B는 마3의 제곱이니까 9.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7 되는 거고 플러스 6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입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풀긴 하는데 대입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엇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냐면 꼭이야. 분수꼴인데 분모는 덩어리가 한 덩어리고요. 분자는 덩어리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이 둘을 두 개의 분수로 쪼갤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를 아셔야 해요. 괜찮니? 근데 더 복잡해진 것 같잖아. 맞아요.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나 뭐가 가능해? 약분 얼마 돼요? b분의 1 되죠. 두 번째는요. 제곱이니까 하나만 약분하면 되겠죠. 남는 게 누구야? a분의 b. 이렇게 바꾸면 차수가 낮아지면서 더 간단해질 수 있는 거 보이는 거 맞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꼭 한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풀라가 아니라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건 사실 개인차가 있긴 한데 자꾸만 편한 방법, 더 간단하게 실수 안 하게끔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자꾸만 연구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개인차가 다 너무 커요. 요만은 이런 개인차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다만 조금만 더 쓰면 좋겠어요, 윤성은. 그것만 더 쓰면 이거 딴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더 쓰라는 거고 네가 선생님 너 풀이 보면 안 돼. 얘는 계산마다 조금 더 간편하게 좀 간단하게 유령을 좀 많이 터득해 놓은 상황이야. 그 기본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이러냐면 약간 좀 게으른 사람,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좀 더 편한 방법을 좀 만드는 성향이 좀 있어요. 너 TV 리모컨이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옛날 채널을 다이얼로 도도도 돌려야 된단 말이야. 버튼을 막 누르거나. 너무 귀찮잖아,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발가락으로 이렇게 찝어 돌린단 말이야, 발가락으로. 손으로 하면 일어서야 되니까. 누워서 이렇게 그래서 가끔가다 발가락에 쥐도 나요.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귀차니즘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얘는 쓰는 게 귀찮거든요. 쓰는 거에 좀 뭐 장애가 있는지 쓰는 걸 너무 싫어해. 그래서 자기만의 뭔가 독특한 방법을 이용을 해요. 근데 그게 오류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선생님이 뭘 하진 않아. 그건 나쁘지 않은 거야. 그러나 실수가 자주 나오니까 쓰라고. 조금 더.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좀 자기만의 뭔가 좀 스페셜한 뭐 필살기를 만드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제일 나쁜 건 뭐야? 다 곱하고 분모끼리 분자끼리 다 곱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약분해야지. 이거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이해갔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가 좀 계산이 복잡하다 싶으면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Anyway. 자, 다음을 전개해서 분배법칙 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하고 왔죠? 앞 시간에서. 그래서 분배하시면 돼요. 됐죠? 못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곱셈 공식. 얘들아, 공식이라는 건 하나 물어볼게요. 약속인가요? 증명이 되는 건가요? 무조건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의는 약속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해갔어? 원은 왜 동그라미야? 왜 원은 둥글까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냐고. 아니 얘를 왜 사각형이라 안 하고 얘를 왜 원이라고 하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거의 반지름이 R일 때 이 녀석의 원의 둘레기를 말하는 거죠? 이 원주가 얼마야? 2파이 R이야. 2파이 R, 맞아?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이거 이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이건 공식이야. 반지름을 알면 이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건데 이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배웠겠어? 중1 때 배웠단 말이야.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요.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공식이잖아. 세변의 길이 A, B, C가 공식이 뭐죠? A와 B를
제곱해서 더하면 가장 긴 변 C의 제곱이랑 같다. 이 공식 증명법이 몇 개가 있다고? 200가지가 넘는다고요. 피타고라 증명법이 200개가 넘어요. 다 다르게 증명한 거야.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곱셈 공식이야. 일단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건데 별거 아닌데요. 공식을 일단 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단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자, 바로 뭐냐면 다항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할 건데요. 전개하는 방법은 일일이 하나씩 곱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씩 나타내지 말고 공식화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 공식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자, A 플러스 B라는 하나의 괄호가 있고 C 플러스 D라는 괄호가 있어요. 쟤를 분배하래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분배는 이거밖에 없어. A가 있고 네모와 세모의 합이 있으면 이거 분배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네모, 그 다음에 A 세모, 얘 둘 뭐 한다? 이게 분배 법칙이었어요. 맞아요? 괜찮니? 이게 유일한 분배 법칙이었단 말이야. 근데 좀 다르잖아. 앞에 것도 괄호고 뒤에 것도 괄호야.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죠?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증명 어떻게 할래? 어떻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공식이?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 푼다는 얘기야? 그걸 왜 얘랑 곱하고 왜 얘랑 곱해야 되냐고. 그걸 배운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이건 공식이거든요. 뭐냐면, 왼쪽에 있는 A랑 오른쪽에 있는 C들을 하나씩 곱하래.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A랑 C들을 또 하나씩 곱하래. 그걸 다 펼쳐서 더하면 좌변값이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왜 이러냐고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증명해봐요. 증명해본 적 없잖아. 왜 그럴까? 별거 없어 사실은. 아니 나 증명 되겠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만해. 연필 부러뜨기 전에. 일로 옮기려다. 집중 못하면 바로 옮긴다잉? 마지막 경고야. 얘가 뭐 매력이 있나 봐. 여기 근처에서 사람들이 왜 자꾸만 얘한테 치근덕거리고 약간 이상해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면서. A, B를 C에, A, B 한 걸 C에도 곱하고 B에도 D에도. 근데 맞긴 맞아요. 근데 결국 이거야. 얘를 네모로 보는 거야 그냥. 하나의 네모로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네모 곱하기 C 플러스 D겠죠? 그럼 얘 분배할 수 있어 없어? 네모 곱하기 C와 네모 곱하기 D로 분배가 되겠죠? 맞잖아. 근데 네모가 누구야? A 플러스 B였어. 그럼 얘를 다시 또 뭐 해줘야 돼? C로. 분배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나온다고요. 아니, 이해 가니? 이해 갔어? 두 괄호 중에 하나를 네모로 보고 한 덩어리로 보고 분배를 한 다음에 다시 네모에 A 플러스를 넣은 후에 다시 또 추가적인 분배를 하면 저 공식이 나온다예요. 괜찮아요? 되겠니?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도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닌데 잘 봐봐. 주머니가 있어요. 첫 번째 왼쪽 주머니와 오른쪽이 두 개인데 왼쪽 주머니에는 A와 B라는 공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 안에는 C와 D라고 하는 공이 하나씩 있어요. 오케이? 가리는구나. 내가 왼손과 오른손을 이용해서 주머니 넣었어. 하나를 집어서 꺼내. 그럼 한 개씩이니까 총 몇 개? 두 개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결과물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야? 네 가지인 거 이해 갔어요? 첫 번째 주머니에서 A를 꺼냈어. 두 번째 주머니에서 C를 뽑았어. 그럼 AC죠? A 뽑고 D 뽑은 AD죠? 또 B랑 C 뽑은 BC, B랑 D 뽑은 BD. 그거 말고 추가적인 게 또 있을 수 있어? 아니요,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다야. 이해 갔어요?
이해됐니? 몇 가지라고? 네 가지라고. 이 네 가지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나중에 또 다시 배울 건데 꼭 기억해. 우리 최근에 경우에서 배운 적 있잖아. 경우의 수도 많이 응용이 되거든요. 괄호 안에 있는 괄호를 하나의 주머니로 보는 거고 주머니가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는 거고 각 주머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거야. 그것들을 하나씩 묶어서 다 나열하면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주머니에서 뽑아내는 서로 다른 경을과 수랑 같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A 더하기 B라는 괄호랑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괄호가 있어요. 이걸 전개할 거야. 결과로 말할게. 결과로 말하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종류의 항이, 몇 개의 항이 만들어질까요? 6개입니다. 왜? 왼쪽에서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야? 여기는 동시가 아니야. 그럼 뭐 해줘야 돼? 그 몇 가지?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겠어요? 그럼 그게 뭐야? AX, AY, AZ 끝. BX, BY, BZ 끝. 이렇게 총 6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전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특별한 공식이 아닌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겠어요? 100% 이해가죠?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좀 공식을 배울 건데 공식처럼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건 굳이 공식화하지 말자는 얘기야.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공식처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네. 근데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한대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보자 라는 겁니다. 얘는요. 자 보세요. 이 전체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변의 길이가 A, B, C, D예요. 그럼 이 전체 넓이는 전체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거고 세로의 길이가 C 플러스 D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넓이는 얘입니다. 괜찮아? 얘는 뭐 한 거냐면 이걸 칼로 그어서 각각으로 분할한 다음에 살짝 벌려놓은 거야. 벌리긴 했어도 이 넓이를 다 더하면 원래 넓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 넓이는 AC, 이 넓이는 BC, 이 넓이는 AD, 이 넓이는 BD. 이렇게 4개를 각각 구해서 더한 거랑 최초의 넓이랑 어떻게 했어요? 같아야 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넓이를 다 넣으면 아까 배웠던 공식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아까 설명했던 거. 얘네들을 둘 중에 하나를 한 덩어리를 하나의 문자처럼 보란 얘기인 거죠. 얘를 M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AM과 BM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B인 상태에서 이 M을 다시 C 플러스 D로 놓고 분배하면은 공식이 만들어지겠다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필수제 1번은 좀 이따 바로 할 건데 조금 이따만 하겠고요. 그래서 이거 말 잘 봐야 된다. 여기 뭐라 써 있어요? X, Y에 뭐라 써 있어? 이건 개수가 아니에요. 개수가 뭘 말하는 거야? X, Y 문자 앞에 곱하기로 연결된 숫자를 말하는 거죠. 3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부 앞에가 부호가 플러스니 마이너스 봐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삼이 X, Y의 개수인 겁니다. 괜찮아? 요거 조심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갈게요. 결과적으로 이거야. 네. 자, 일단 첫 번째 곱셈 공식이 나와 있네요. 요거예요. 왼쪽 1번에 있는 조건식을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와 있어요.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야.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를 곱해라 이 뜻인 거예요. 괄호 괄호 똑같은 건 맞지만 어쨌든 괄호 괄호 각각 항이 몇 개씩? 2개씩 있는 거잖아. 그럼 아까 했던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곱하면 A제곱 플러스 AB죠.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랑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곱하면 B 곱하기 A가 얼마야? AB인 거고 뒤에 거는 B제곱인 거잖아. 이거 전개하면 얘예요. 괜찮겠어? 그런데 가운데 있는 항이 어때요? 똑같네? 그럼 얘를 하나로 합쳐서 뭐를 쓸 수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항이 4개인 것보다는 3개인 게 더 간단한 것이니 이 녀석의 값은 얘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일단은 좀 냅둬봐. 증명한 거에서 우리가 직접 분배를 해서 증명을 한 거야. 그럼 그 다음은 a-b의 제곱은 어떻게 된 거니? 그럼 a-b를 2번 곱하면 되겠지. 그럼 a-b, a-b를 곱하면 결과적으로 b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거라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로 나와요. 이거 둘 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가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쓰기 귀찮아서 안 썼어. 괜찮겠니? 직접 전개하면 저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어쨌든 얘를 전개하거나 얘를 전개하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 녀석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란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증명은 할 수 있어. 내가 풀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 자, 보세요. A, B를 보지 말고 네모세모를 볼게요. 너희들이 문자로 되어 있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네모세모로 바꿔서 외우세요. 자, 보세요. 간단해요. 사실 네모 곱하기 세모의 제곱은 얼마죠? 네모 세모 제곱. 네모 이건 되겠니? 증명도 돼요? 네모 세모 곱하기 네모 세모 다 곱하기로 연결되는 거 네모끼리 2번, 세모끼리 2번, 네모 제곱, 세모 제곱. 최악이 뭐냐면 얘는 더하기인데도 불구하고 얘 계산하면 각각 제곱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리고 가운데 더하기가 더하기! 안 돼요. 아니라고요. 괜찮아? 요거 조심하라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절대로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의 생각은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아, 이항이라는 게 원래 진짜 이항이 이런 게 있어요. 뭐 다리를 건너 넘어가면서 부호를 바꾼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그딴 게 어딨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이항시킬 때 이게 다리고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뀐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뭐야? 원래는 이게 어떤 원리인 거야? 양변에 1을 더해서 1을 없애주는 거잖아. 그래서 2x는 3 플러스 1, 4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항이라고 배운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그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라는 느낌을 익히게 되면 방정식의 모양꼴이 그렇게 복잡한 모양꼴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이 이해가 되겠니?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다 알아. 근데 그 공식처럼 쓰지 않고 맨날 원리적으로 하다 보면 계산하는 게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하는 걸 단순화시켜서 계산이 별거 아닌 것처럼 너희들을 만들게 하려고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마치 이 지수 2가 각각으로 뭐해? 떨어져 내려와. 그래서 네모제곱 더하기 세모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면 봐보세요. 여기 2가 맨 앞으로 와서 괄호 안에 있는 너 알아? 네. 알고 있니 그 사? 괄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다 곱해야 돼요. 그럼 여기 눈에 보이는 거 누구 있어? 2, 네모, 세모. 그래서 이 네모, 세모 곱한 거를 한번 뒤에 써주면 돼요. 그럼 순서만 바뀐 거지 똑같은 곱셈 공식이에요.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면요? 아니 이 둘의 공식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그냥 저거 하나만으로 알면 돼요. 없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공식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방법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두 개의 공식을 하나의 공식으로 대신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려워? 쉬운 것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전개하래. 곱셈 공식으로 해서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야. 라고 해서 여기를 X, 여기를 X, 여기를 EY 넣어서 계산해도 된다고요. 그러려면 공식을 쓰고 빗대어서 확인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자체가 귀찮다니까요. 실제로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모가 누구야? 네모가. X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네모 X를 뭐해? 제곱해. 그럼 이제 두 번째 세모는 누구냐면 세모는 2y라고 봐도 좋고 마이너스 2y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x 더하기 마이너스 2y의 제곱이라고 봐도 된다고요. 너희들이 보고 싶은 데 봐도 돼.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마이너스 2y든 그냥 2y든 제곱하면 얼마가 돼? 2y 제곱 아니죠? 4y 제곱이에요. 끝. 그렇죠? 뭐라고? 뒤에 더 있는 거.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났다고. 근데 뭐가 남았냐면 뭐라고? 앞으로 와서 뭐라고? 싹 다 곱하라고요. 싹 다 곱하라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숫자가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2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x도 있고 y 있고 x는 문자잖아. 그럼 누굴 먼저 곱해? 숫자. 누가가 누구야?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얼마가 되겠어? 마사가 되는 거고 문자 누가 누구야? xy. xy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괜찮겠어요? 이렇게 느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쉬워요. 그럼 응용해볼게. 응용이야, 응용. 이거 계산하래. x 제곱. 네, 얘를 통째로 제곱하는 거니까 숫자도 제곱, 문자도 제곱. 얘 제곱하니까 9y 제곱 먼저 쓸게요. 오케이? 이걸 먼저 써도 돼. 아니면 가운데 비워두던지. 그래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게 누구야? 얘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와! 딱딱 곱해. 숫자가 2, 마이 3 얼마야? 마이너스 10이고요. 문자는 x, y 하나씩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얘들아 이런 경우는 원래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착각해 주는 게 뭐냐면 얘가 1번이 첫 번째 건가요? 두 번째 건가요? 물어볼 수 있잖아. 이건 둘 다 되는 거야. 첫 번째 거로 본다면 마이너스 2x를 a로 보는 거고 얘를 b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얘로 본다면 얘가 얼마인 거야? 아니 a가 누군 거야? a가 3i인 거 얘가 a인 거고 여기 2x가 b인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막 어떤 걸로 볼까 고민한 다음에 그걸 맞춰서 풀기보다는 저 두 식은 같은 공식으로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되겠어요?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의 유일한 곱셈 공식이에요. 됐어요? 할만하죠? 어려워? 노노? 자, 봐봐. 자, 그럼 두 번째 공식이 있어요. 총 4개의 공식이 만들어져 있잖아. 그죠?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공통수학 1을 가면 이 4개 추가로 6개가 더 붙어요. 그거까지 우리 할 거야. 곧. 그거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일단 뭐? 그렇지. 이 4개를 먼저 익혀볼 건데요. 자, 2번 공식은 정말 중요한 공식. 어떤 느낌인지 보셔야 됩니다. 얘예요. 괄호가 2개가 곱하기로 연결돼서 제곱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똑같아요. 뒤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얘네들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돼. 오케이? 자, 얘의 공식 이름이 있어요. 얘는 합으로 이루어진 거고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차로 연결된 거죠. 항이 2개가 있는데 똑같은 항이야. 근데 하나는 합으로, 하나는 차로 연결했어. 이 공식 이름이 그래서 뭐야? 합차 공식이라고 합니다. 됐어? 오케이? 전개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한번 해볼게요. 네모 곱해서 네모 제곱. 세모 곱해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세모제곱. 근데 뭘 안 했어? 얘네 둘, 얘네 둘. 그렇지. 근데 이 둘 곱하면 세모 네모. 이 둘 곱하면 마이너스 세모 네모. 없어지겠죠. 얘네들만 남아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전개를 하면 더 간단해져요. 아주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똑같은데 합과 차로 연결된 걸 곱하면 각각을 뭐 한 다음에 각각을 제곱해서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뉘앙스로 너희들이 익혀줘야 하는 겁니다. 숫자로 볼게요. x-3과 x+3이 있어. 똑같고 반대 부호고. 그럼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각각을 뭐해? 제곱해요. 그리고 이 둘의 연결이 뭐라고? 빼기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중요한 게 뭐야? 값 똑같죠? 얘는 부호 같은데 얘는 부호가 다르죠? 하나만 부호가 달라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2x하고 3을 2x를 뭐 해주고 제곱해주고 3을 제곱해야 되겠죠? 부호가 반대인 얘네들만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 거예요. 공식이 좀 달라 보여?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이거는 3-2x랑 3 플러스 2x를 합차공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얼마 돼요? 9 빼기 2x 제곱이니까 4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있는 걸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이것도 너희들이 굳이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신에 둘 다 똑같아. 부호 같고 부호가 달라. 그럼 합차공식을 쓸 수 있는데 어디에 마이너스를 해줘? 부호가 다른 녀석 앞에만 마이너스를 해주면 된다고. 이 둘이 값이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뽑아내는 게 합차공식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곱셈 공식. 나머지 두 개는 암기가 아닙니다. 그냥 전개할 거예요. 이건 공식을 외운다 안 외운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3번 해볼게요. 그럼 3번 공식 뭐냐면 이거야. 하나는 같은 거고 하나는 달라. 부호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숫자 자체가 달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4를 곱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x끼리 곱해서 x제곱 숫자끼리 곱해서 12 얘를 뒤에 써줄 거야.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무엇을 곱하지 않았냐면 x 1창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야? 3과 x를 곱한 3x와 4와 x를 곱한 4x. 그럼 여기 뒤에 누구랑 누가 있다는 얘기야? 3x랑 4x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동량이잖아. 합쳐지죠? 얼마? 7x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쓸 때는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외우라는 게 뭐냐면 여기 x의 개수가 모두 1일 때는 요 상수랑 요 상수를 더한 값이 1창의 개수가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외우든 안 외우든 큰 차이가 없어. x제곱 이거 12 쓴 다음에 요거 이렇게만 해도 3x 4x인 게 바로 보이니까 7x 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서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x의 개수가 1이 아니죠.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3x-2 x 플러스 7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어떻게 하면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넷 다 계산한 다음에 따로따로 한 다음에 동량 합쳐되잖아. 그래도 돼.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이걸 공식처럼 쓰고 싶으면 x가 있는 이 둘을 먼저 뭐해? 곱해서 얼마? 3x 제곱 되는 거고 두 번째 상수항 얼마? 마이너스 14예요. 이제 1창을 봐야 되겠죠? 그럼 써도 돼. 그냥 여기다가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x 키 쓰라고요. 이 얼마야? 이거 그냥 써. 그리고 합치면 얼마야? 큰 차이가 없다고요. 저 공식 쓰나 안 쓰나. 실제로 정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풀면 됩니다.
그럼 공식 안 외웠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공식을 2개만 쓴 거예요. 1번. 아까 전 뭐야? 각각 제곱하고 앞으로 나와서 다 곱해라.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합차 공식. 각각을 제곱하고 부호가 다른 녀석 앞에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여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명은 이미 다 했습니다. a제곱 될 거고 b제곱인 거고 둘씩 곱하면 ab, ab, 2ab로 바뀐다. 여기는 마이너스 ab,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ab, 아니, 마이너스 ab가 될 거야. 그럼 여기가 없어지고 얘네 둘만 남는다. 아니 뭐야, 수소 왜 이러니 이거? 아니구나.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2ab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아래 있는 게 없네. 뭐야 씨. 아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도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전체의 넓이랑 각각을 더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됐죠? 네. 합차 공식까지만 해볼게요. 이건 아까 증명했죠? 수식으로 증명을 아까 했습니다. 도형으로 증명 한번 해볼게요. 도형으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색칠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여긴 어딘 거냐면 색칠이 여긴 거예요. 오케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색칠된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얘들 도형 보면 알겠니? 여기가 A고 여기가 A인데 여기서 B만큼을 더 늘린 거고 여기서 B만큼을 줄인 거예요. 괜찮아? 됐죠? 잘 볼게요. 이 넓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가로는 A 플러스 B고 세로는 A에서 B만큼을 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이 넓이 값을 말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얘는 뭐냐면 잘 봐봐요. 원래 저 도형이랑 똑같은데 요거에 해당하는 넓이를 잘 보세요. 여기도 B라며 요 도형을 이쪽으로 넣겠다는 얘기야. 그럼 물어볼게. 요 길이가 얼마야? A에서 B를 뺀 A-B잖아. 봐봐요. 여기가 A잖아. 여기가 A면 요만큼을 B라고 한다면 요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B-A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A-B. A-B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주황색 넓이가 요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넓이가 요 부분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보라색 넓이랑 이 보라색 넓이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 보라색 넓이를 식으로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봐봐.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면 되는데 큰 사각형이 바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A제곱이야.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인 이 녀석도 여기가 B, 여기가 B라서 B제곱이에요. 따라서 큰 정사각형에서 작은 정사각형 빼자.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왼쪽 넓이랑 어떻다? 같다. 근데 왼쪽 넓이가 뭐였어? 이거였어. 이거랑 같다. 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까?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긴 알아야 돼. 알겠죠? 도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에서 도형으로 해석된 문제가 확장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뭐가 메인 포인트야? 요 넓이를 요쪽으로 옮겨오면 이렇게 되고 여기 길이가 B가 되는 거구나 라고 너희들이 체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왜냐면 여기 개념 확인 그 다음 거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서 증명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일단 그러면은 59쪽까지의 확인 문제를 빨리 풀어볼게요. 네. 필수 문제요. 네, 필수